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새해는 새 출발, 새 충북이라는 기조 아래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은 김영환 지사 모시고 2024년 충북 도정 계획 그리고 또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만 전 국민이 이 사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언뜻 생각하면 무슨 그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3만 피트 정도 위에 올라가서 네. 찍은 대청호의 모습입니다. 아, 네, 그냥 용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용이라고 하니까 보면은 네, 딱 예, 떠올리게 되는. 예. 네. 이런 용이 뭐 충주호에도 여러 마리가 있고요. 대청호에도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 승천, 청룡의 해, 우리 충청북도는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큰 기운을 갖고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혁신의 그런 맥박이 뛰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청룡의 기운이 좀 도내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또 그림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좀 잠시 돌아보면요. 충북 도정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좀 평가를 해보시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번에 오송 참사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14명의 그런 희생자가 있었고요.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충청북도가 생긴 게 1896년부터 생겼으니까 네. 127년 만에 충청북도를 지원하는 법률이라고 할까요? 충청북도의 그 소외 또 차별 뭐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거. 네.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실제로 통과했기 때문에 네.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청북도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상처와 또 좋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도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충북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충북 도정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난해 있었던 일 가운데 지금 이게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네. 치읍비읍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생겼죠. 네.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네, 네. 그것을 이렇게 치읓비읒으로 상징을 해놓고 보니까 네. 이것이 축복의 그 이니셜이구나.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되겠네요. 예, 대한민국의 축복의 땅, 충청북도다. 우리가 바다가 없다는 자조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자긍을 하게 됐고 또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와 아름다운 산과 또 아름다운 위치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게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쏟아지게 됐죠. 뭐 제일 큰 것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투자가 39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BBC라고 하는데 네. 이제 바이든이 그 웨이퍼 갖고 나와서 왜 기자회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BBC 배터리라고 하는 지금 모든 차가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아직 네. 10%도 전기차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배터리의 생산이라는 것이 전기차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주량만 1,000조가 넘었으니까 그것에 실제로 전 세계 1등인 지역이 우리 충북 지역에 있으니까 오창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 그런 이런 회사들이 여기 질비하게 있고 또 BBC의 B 하나가 바이오, 네? 신약 이런 거 관련된데 바이오 헬스케어로 정부가 여기를 지정했으니까요. 네.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여기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여기 지정이 돼서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줄기세포를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이거 이제 규제 프리 지역이 되니까 아직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투약이 가능해지고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아직 FDA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약제를 선투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풀이군요. 예, 네. 좋은 병원이 오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R&D가 여기 집중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배터리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인데 네. 우리가 지금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네. 반도체가 무슨 용인으로 가고 뭐 이천으로 가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거기에다 막 클러스터 만드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GPT라는 거 아시죠? 네, 알죠.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량, 용량이 크고 굉장히 고속으로 가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HBM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 밴드 메모리. 이것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청주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청주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들이 그걸 하고 있고 삼성보다도 더 많은 한 60%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이 반도체에 있어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희망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식품이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또는 무슨 다른 여러 산업들이 여기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 선배들이 위치를 잘 잡고 털을 잘 잡은 것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좋아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충청북도 발전할 것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 충북에 다 밀집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청주에 오셔서 여러 네. 사람이 뭐 광역철도 도심 통과 이런 것 기쁜 소식도 말씀하셨지만 네. K바이오스퀘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충청북도를 지정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네. 이 변화가 과거에 무슨 오송역이라든지 뭐 그 방사선 가속기 이런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일도 해냈지만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첨단 산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휘황하게 비춰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의 비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네.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행령을 만드는 일을 우리 충청북도가 합니다. 네. 이런 거를 넣어주십시오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그 결정이 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내용을 우리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굴레, 바다가 없다는 굴레, 네. 그다음에 멍해, 지금 수자원이 여기 집중돼 있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백두대간과 한남 강북 한남 금북 정맥. 정맥이 여기 네.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SOC를 만들기에 길을 뚫기에 철도를 놓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예탈을 면제하기 위한 환경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그리고 수자원 지역에서도 합리적 규제로 이걸 바꾸기 위한 수도 없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요. 네. 거기서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군사공항과 군사시설이 여기 충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 항공전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항이 지금 2개의 활주로 가운데 1.5개를 군이 쓰고 있고요. 네. 우리가 0.5개를 쓰고 있는데 바다가 없는 처지에서는 하늘길이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여기는 첨단 산업이 있다 보니까 첨단 산업의 물류가 다 여기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물류가 다 지금 영종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야겠다. 그걸 만들어서 여기서 화물기를 띄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랑크푸르트로 띄워야 되겠고, 여기서 저 아틀란타로 띄워야 되고, 여기서 상해로 띄워야 되고, 베트남 띄워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를 우리가 민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그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지원에 관한 것, 또 합리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이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반영될 것입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청주공항이 사실은 이제 1년 만에 그 국제 노선도 이제 6개국으로 또 확대하면서 이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도 다시 되찾았고 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서 청주공항의 이용객 수 확보율이 회복률이 116%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활주로 신설 그리고 활성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나라 안에 그 공항이 많습니다. 네. 무안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쵸? 군산도 있고 네네. 뭐 저 양양도 있고 있는데 다 고객이 적어서 이게 지금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네네. 예산 낭비가 되는데 청주공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만, 70만, 40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500만을 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은 청주공항이 아닙니다. 네. 경기 남부공항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전체가 이용하는 공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공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영종도는 공항의 입지가 잘못 선정돼서 모든 대한민국 물류가 전부 영종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날아가는데 여기서 영종도까지 가는 시간이 여기서 아틀란타나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가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공항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충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물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력을 위해서는 청주공항에 민간 활주로가 생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 무역 또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중부 내륙을 지원하는 법률을 우리가 한 것은 충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륙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처럼 네. 청주공항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화물기가 떠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자연히 이제 정부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차 그 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걸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후의 일이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생겨서 우리가 뜨게 되는 게 10년 후인데 우린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활주로를 놓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달라, 허가를 해달라 이런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고 민자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구정을 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금 활주로 바깥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터미널 바깥쪽에 이제 오창 지역의 농업 지역이니까 네. 여기다가 우리 활주로를 민용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야겠다. 이걸 만들게 되면서 그 주변에는 면세점도 강화하고 거기에 공연장도 만들고 또 대형 쇼핑몰도 만들고 뭐 필요하면 호텔도 짓고 이런 종합적인 플랜들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의 면모를 바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는 데 있어서 이 공항을 만드는 일은 사활적 관건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올해는 공항을 만드는 일에 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지사님의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또 많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1단계 구간이 이제 지난달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또 충북선 고속화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는데, 정말 뭐 이제 충북 철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지난해 이제 벌어졌습니다. 충북이 진정한 교통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쭙고 이제 싶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해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는
무슨 광주, 세종 또 대전역에서 뭐 충남에서 우리 도심을 통과해서 공항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청주 구도심에서 오송까지 10분 내지 15분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청주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이 1시간 내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은 청주가 대전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50분에 갈 수 있는데 네. 청주는 1시간만 내지 2시간 안에는 서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주의 부가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도민들께 조금 그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이 오송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오송이었습니다만은 오송이어야 됩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이 오송이 아니라 청주 공항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천까지 올라오는 길이 청주 공항으로 연결돼서 서울역을 가게 되면 네. 지금 그 김천에서 영동을 거쳐서 대전 IC를 거쳐서 부강을 거쳐서 오송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는 길에 비해서 30분 정도가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니까요. 네, 네. 즉 영동에서 보은과 또 낭성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거쳐서 동탄 안성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 숏컷이니까요. 네, 네. 여기 빠져 있는 70km 구간만 연결하면 대한민국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모든 내비게이션 일로 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 하나. 또 저 문경세제를 넘어서 올 10월 달에 개통되는 중부 내륙선이 개통이 되면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 충주를 거쳐서 수서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 철로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중부 내륙선이 있고요. 하나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서울 가는 길이 생기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리고 오송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이 세 가지를 다 확보하는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 철도의 중심이 되임으로써 이 길이 아까 얘기한 김천까지만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제도에서 오는 길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중요한 1500년 전에 이미 신라의 오경 가운데 하나인 중원경과 신라의 오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네. 이런 전략적 요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난 때도 우리는 충주에서 싸웠고 또 거란 그 고려 전쟁, 고려 네. 거란 전쟁 때도 개성이 몽진을 할 때 임금이 바로 충주성으로 내려오게 되는 전략적 요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충주는 역사책에서 보면 정조 13년이 1789년이니까 그 해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 그 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지금 남한에서 제일 큰 도시가 한성이고요. 두 번째가 충주였습니다. 아. 우리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서히 밀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저것이 경부선이 대전을 통해서 부강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김천을 가면서 돌아가면서 충청북도가 의소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지사라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선배들이 정말 좋은 옥토와 같은 전략적, 교통적, 물류적, 산업적 중심에다가 충주를 세워놓고 청주를 세워놓고 충청북도라는 대한민국의 옥동자를 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전도가 밝다. 즉 우리가 무슨 수도권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산과 광주와 통영과 뭐 거제도부터 다 가까운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2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항공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물류가 여기에 다 집중되는 이유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영남에서 가깝고 호남에서 가깝고요. 강원도에서 가깝고 그런 제가 그걸 그냥 커먼 로드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 외국에 가면 라운드밭이라는 거 있잖아요. 차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서클이 돼 있는 런던도 서클이 있고 그런 중심에 여기 충청북도가 있는데 차가 일로만 들어왔다면 강원도로 가든 충남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다 갈 수 있는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팔랑개비와 같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충청북도만 들어왔다면 길이 버틀넥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충주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앵커님? 연앵커님? 저도 시간만 알고 이제 거리를 잘 모르겠어요. 6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근데 왜 이렇게 거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지금 고속도로가 있다면 30분 네. 거리이고요. 그렇군요. 철도가 지금 저 충북선 고속철도가 이제 지금 고속화하고 직선화하게 되면 24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년 동안 1시간 반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계속 공사 중 아닙니까? 60년 걸려요. 60년 동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제가 어떻든 올해 규정을 내겠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가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충북선 고속화에 1조 9천억이 투자되는 것이 결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빳빳하게 펴지고 고속화되면 300km 달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충주와 청주 사이가 24분 거리로 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영동에서 공항까지를 민자 고속도로를 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해 네. 그러기 때문에 24분이 줄어들고 24km가 줄어들고 21분이 줍니다. 네. 영동에서 공항으로 바로 갔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대전을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경부선. 네. 이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충청 내륙도로가 지금 작년에 예산을 95%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증평이 개통됐는데 증평에서 음성에서 충주 이걸 빨리 개통하고 제천 단양을 연결해서 이것이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길 지금 계속 공사 중인 거 있죠. 네. 그래서 정말 깝깝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든 내년에는 제가 쇠초리를 들고 작업복을 입고 가서 작업을 독려해서 빨리 네.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또 아닌데 이제 출생아 수 증가율이 그래도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충북이. 근데 그 비결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늘리기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17개 시도가 있는데 네. 우리는 겨우 1.3%가 늘어났습니다. 1.3%. 그런데 네. 다른 시도는 평균 7.7%가 감소했습니다. 7.7%요. 네, 그러니까 그 격차는 어마한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준 거하고 관련이 있죠. 1,000만 원 다 준 건 아니고 300만 원씩 지금 주고 네, 있고 네. 내년에 1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씩 주는 건데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정부도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돈을 줘야 한다. 돈 주지 않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긴 첨단 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 부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충청북도 인구가 8년 만에 네. 한 8천 명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164만 할 때 네. 이게 뭐 160만, 159만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1년 사이에 거의 한 8천 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충청북도 인구를 200만 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외국인 유학생 네. 10,000명을 지금 받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파견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네. 이걸 올해 안으로 10,000명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각 시도가 다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불법 체류로 빠지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충청북도는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데려와야겠다는 전략의 뭐라고 할까 차별점 갖고 있는 겁니다. 10,000명을 데려오지만 그 10,000명 가운데 한 70%는 여기 남습니다. 그들이 여기 국적을 갖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유학생을 데려와 가지고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공부를 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손님으로 이분들을 환대하자.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그 유학생들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농촌은 일손을 구하고 공장은 그 근로자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대학은 증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일석오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올해 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의 질의 변화
혁신의 그런 맥박이 쿵쿵거리는 그런 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핵심 인재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의 교육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들도 있으실까요? 충청북도의 교육, 대학 교육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 충북대학하고 교통대학이 통합을 하고 그로컬 대학이 선정돼서 네. 몇 년 사이에 5천억이 투여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상응하는 정도의 도를 투자해서 충북대학, 청주대학, 서원대학을 포함한 이 지역의 17개 대학을 들어 올리는 대한민국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지역은 소멸해야 될지 몰라도 네. 우리는 이 지역은 소멸할 이유가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만 가지고는 국제적인 그런 경쟁에 갖기 어렵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일로 오기로 결정이 됐고 네.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됐습니다. 오송에 있는 125만 평의 농지를 풀었습니다. 네. 이 농지를 얼마나 많이 푸는 거냐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농지를 공단이나 또는 그 부지로 푼 것의 40%를 한 방에 푸는 겁니다. 오송에. 네. 그래서 125만 평을 풀어서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오게 되는데 카이스트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교수가 400명.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연구원이 4,000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K바이오 영재고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에 네. 부설로 만들어지게 되고 국제학교가 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는 국제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지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생각합니다. 땅을 내주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바이오스케어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보스턴이 MIT나 하버드가 없이 보스턴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충북대학을 끌어올리는 거, 청주대학 같은 그 명성이 있는 대학 끌어올리는 거 중요하고 뭐 세명대학을 포함해서 뭐 서원대학 뭐 좋은 대학들을 질적으로 끌어올리지만 또 국제적인 세계적인 대학들을 끌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오면서 대학의 병원이 여기 만들어지게 될 텐데 R&D 병원이지만 희귀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바이오의 방향은 바이오 헬스인데 네. 그냥 무슨 종자를 만든다든지 육종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바이오를 하는데 그 바이오의 핵심은 우리가 AI를 동원해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무슨 병리학이나 조직학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그 의학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AI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데 그것이 제일 강한 대학이 카이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카이스트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들이 여기에 즐비하게 같이 참여하는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뭐 이를테면 삼성의료원 이런 대학들이 현대아산 이런 것들이 같이 연대되는 R&D 병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뭐 원자력병원 이런 거 다 합류하는. 그래서 연구를 위한 대학이 되고 그러나 거기는 또 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얘기한 줄기세포 같은 걸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환자들이 의료 관광으로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못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오송에다 전철역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했으며 또 방사선 가속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데까지 선배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네. 이것을 더 완성하고 더 끌어올리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늦추면 이게 다른 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공항도 그렇고 이 바이오 캠퍼스도 그렇고 아직 시작도 안 되고 그냥 농지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언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학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서울대학하고도 MOU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여기로 끌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충청북도는 계속 이류와 변방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교육 관련된 계획들도 들어봤고요. 또 아까 앞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데려오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시급할 것 같은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그 출산하고도 관련해서 내년에 일단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네. 반값 아파트 해보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네. 우선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젊은이들이 이걸 떠나는 이유 가운데는 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문제를 어떻게든지 임대 형식이든 아니 분양 형식이든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유의지를 이용해서 땅값은 받지 않고 젊은이들한테 아파트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땅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임대 아파트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만들고 거기에 정주의식 아이들을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문화 공간을 거기다 만들고 체육 시설도 만들고 해서 정말 그 경쟁률이 10대 1, 100대 1 되는 그런 그 반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충청북도의 젊은이들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소멸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모델을 보여줘야 되겠고 네. 그렇게 충청북도가 지금 출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도시농부라든지 또는 못난이 김치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 후불제라든지 지금 다른 도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들이 대개 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상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이거를 아직 도민들이 체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랑을 깊이 파야 된다. 지금 이렇게 500명 수술 받은 것 같고는 안 되고 5,000명이 수술하면 의료불제라는 게 얼마나 선행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도시농부를 올해 작년에 7만 명 투입했는데 네. 7만 명 투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20만 명, 30만 병을 도시에 있는 시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하고 4시간 일하고 6만 원 받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게 6만 명, 7만 명 돼갖고는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만, 30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00명 유학생이 와서 여기서 움직여 나갈 때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지금 3천만 이 국내 관광객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5천만 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뉴욕 하나가 1년에 오는 게 6천만, 7천만이 오는데 뉴욕이라는 조그만 도가 우리 흥덕구만한 그 맨하탄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거의 7천만이 왔다 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이 아름다운 호수와 이 백두대간과 천년 그 사찰과 이 엄청난 이 자원을 가지고 5천만 너무 작은데 우선 믿질 않을 거기 때문에 5천만 가져와야 되고 네. 의료 관광으로 사람 데려와야 되고 공항에 인바운드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고 할까 소극적이었던 충청북도를 길을 피고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펼쳐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저한테 맡겨뒀으니까 그거를 이 기간 동안은 좀 최대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북의 이제 지역 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청주권과 또 청주 외 지역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주에 비교적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네. 여기도 아직 필수 원료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응급 환자가 생기면 충북대병원에서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출산 증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주가 그렇게 건국대병원도 있고 충주 의료원도 있고 그 충북대병원이 거의 분원을 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단양, 제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균형 규천을 늘리고 뭐 정주의식을 늘리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찾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든
지금 우리가 다행히 우리 선배들이 그 큰 그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적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다 더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을 강화하고 충주의료원 더 강화합니다. 강화하고 나중에 충북대 병원 분원이 생기면 충주의료원과 충북대 병원이 협조해서 이 그 충북대병원 분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것은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제 발로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난 1년 사이에 노력한 끝에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거, 네.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죽는 네. 게 1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5계단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5계단 올라가서는 안 되고, 네. 아까 미세먼지도 5계단 올라갔습니다만은 왜 5계단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1등으로 가야죠. 그런 치료 가능한데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갖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이든 이 방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충북 북부도 문제지만 저쪽 그 계산 보은 옥천 영동 이쪽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섬세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문화와 또 관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충북 도민이라면 본인의 삶을 기록한 이제 10분짜리 영상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 자서전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 네.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찍은 건 한 7,000명, 네. 업로드한 건 한 4,000명. 충북 영상 자서전을 두들기면 유튜브에 이제 나오니까요. 네. 여기 이제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니어 유튜버들이 네. 한 수십 명이 생겨서 직접 또 그러니까 찍으신 할머니들이 거예요? 네. 어머니들이 네. 그걸 직접 찍고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을 뵈니까 정말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20명, 30명 돼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충청북도 안에 1,000명이 생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찍어야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을 찍고요. 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찍고, 그 다음에 다문화는 다문화 찍고, 아픔과 소외가 있는 사람 찍어야 된다. 우리 영상 작가들을 몇 분, 여기 그 최승훈 작가라든지 뭐 여러 작가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요양원에서 지금 80대, 90대 되셔가지고 있는 분들을 찍어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호스피스로 지금 안병동에 있는 분들 본인이 원하면 네. 찍어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찍는 것이 지금 10,000명도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0만 명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찍는 사람들이 일자리입니다. 청년 영상 하는 친구들이 이걸 노인정 가서 다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이야기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의 가치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직지에 못지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다 써서 자서전 하나씩 만들면 좋은데 네.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육성으로 찍어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2만 명, 3만 명 되는 유튜브를 그걸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득하는 네.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충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관광 자원들을 다시 좀 활용하고 또 개발해서 관광 명소를 또 새롭게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도청 안 옮기니까 네. 3천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다 옮겼으니까요. 우리 도청 옛날 그 1937년 6년도에 만든 도청 그냥 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 가서 장관들한테 우리는 도청 안 옮기니까 돈 다오. 주차장 파야 된다. 네. 구도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꿀잼 도시 되냐. 3,000개는 파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다 저한테 공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실장 이런 분들이 저 의원님, 저 지사님,
도청을 안 옮기니까 돈을 달라는 거는 우리 예산 항목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의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하니까 문화의 네. 바다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신청하십시오. 네, 그럼 네. 몇백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을 가져왔고요. 계속 네. 가져옵니다. 그 네. 돈이. 그래서 도청 밑에도 주차장을 팔 것이고 그 생각의 벙커라는 벙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공간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저녁에 그냥 와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도청도 그렇게 바뀔 것이고 도청이 지금 제가 집무하는 공간을 도민들한테 돌려줄 것입니다. 네.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이 되든 그다음에 미술관이 되든 분관이 되든 그 3층짜리 아주 아름다운 그 궁전 같은 공간과 잔디 광장이 이제 쭉 만들어지고 방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네. 것입니다. 청남대가 올해 약 150% 늘었습니다. 네. 국가축제할 때는 하루에 2만 명이 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6시간 기다려 돌아갔습니다. 네. 청남대가 지금 100만 명도 안 되는 지금 건데 과거에 뭐 30만, 50만 되던 건데 100만 명 이제 될 것인데 100만 명 갖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300만 원 와야 되는 국가정원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하고 같이 해서 대청댐에서 청남대까지를 생태유람선이 가면은 5분 걸립니다. 5분. 그래 그분들이 문이 와서 좀 즐기고 문이가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쵸. 문이 와서 한번 즐기고 오면 한 30분 배 타고 오면은 보면서 좋고 거기에 물 한 방울 들어갑니까? 전기선인데요. 그리고 청남대에서 물 한 방울 대청호에 안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300톤짜리 정수시설 만들어가지고 뭐 마셔도 좋을 물까지 정수해가지고 지금 무심천 빼고 있는데요. 그걸 거기에다가 푸드트럭 놨다고 그걸 고발하고 그걸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하는 지금 이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아니 그런 거를 규제를 완화하고 싸우는 게 지금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면 누가 적극적인 행정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규제 완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겠는가? 네.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동의하지 마라. 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처벌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이렇게 좋은 해수를 갖고 있는데 충주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저도 외국에 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알프스도 가보고 뭐 인트라켄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대한민국에 스위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인데 네.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은 거기서 굉음을 내고 있고 거기가 무슨 그 동물 서식지라고 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을 거기에 리조트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풀었습니다. 네. 그 악어섬인가요? 그 근처에 그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3등급으로 이걸 풀어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만은 네. 그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 보면 이게 지금 다도해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 섬이 보이는데 그 산을 못 올라가게 돼 있어. 왜? 국립공원이라서. 입산 금지입니다. 네, 네. 화양동 같은 계곡이 지금 제가 지금 눈에 씌었는지 몰라도 순천 자연 무슨 그 박물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원 박람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화양동 계곡의 그 계곡의 물과 그 너무 계엄과 좋죠. 그 나무를 거기다 갖다 놓으려면 수십조를 들여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화양동 계곡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다 죽었죠. 왜? 입산 금지니까. 들어가는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의 그게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특성이 있고 거기 가서 캠핑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고 그런 걸 즐거워하는데 이걸 막아놓고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행락금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호수나 우리의 관광 충북의 모든 것은 길은 다 공사 중. 네.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국립공원 소백, 월악, 속리산은 다 입산금지. 거기다가 식수원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금강과 한강유역은 전부 행락금지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중부 내륙법을 고쳤지만
올해 국회를 어떻게든지 이번에 국회 그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수도법 고치겠습니다. 네. 수도법이 그 수자원 보호 지역에서 행락을 금지한다는 건데 행락이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권인데 네.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서 규제할 것을 해야지 이렇게 수십 년씩이나 뒤떨어진 걸 해가지고 충청북도만 못 살게 하는 이 법과는 결연하게 싸울 생각으로 있다 그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뭐 문화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작품 활동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또 최근에 낙엽이라는 시가 또 라포엠의 곡으로 또 다시 재탄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네. 이제 제가 그 작사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네.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 제가 이제 필명을 써서 했는데 이게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네. 가곡 중에서 최고의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이죠. 네. 이 작곡을 하신 분은 여기 충청북도에 있는 마중이라는 노래를 지은 안인학중이라는 장학사님이 쓰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사는 제 시인데 엄청나게 아마 아까 보니까 유튜브 뷰가 낙엽만 치면 나오는데 네. 한 28만 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작 가곡 가운데서는 아마 지금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막내 딸의 그 결혼식 때 내가 이제 헌시한 건데 네. 낙엽이라는 게 이제 밟히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물에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한때는 생명에 붙어있던 낙엽인데 그 낙엽이 이렇게 떠나서도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네.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의무다. 그러니까 낙엽처럼만 살아있으니 사랑하고 가게. 그게 후렴입니다. 근데 그 댓글을 쓴 걸 보면 네. 이 노래를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많고 낙엽을 이제 그냥 밟지 못하겠다. 그런 진짜 말도 그럴 있고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시인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000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노래가 좀 히트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곡 말고도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노래로 또 쓰였던 예. 시들이 있군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쪽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지사님 하시는 동안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사실 작품 활동이 더 어렵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시가 또 창작이 될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저희가 말씀 나눌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충북형 도시농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농촌에 관련해서는 그 못난이 네. 사과도 그렇고요. 충북 어쩌다 못난이 아예 그 브랜드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도 듣고 이제 싶습니다. 못난이는 이제 전국적인 인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도시 서민들이 이제 싼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 우리 거, 국산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김치는 뭐 지금 400톤 이상이 팔렸지만 그렇게 팔으면 안 된다. 1000톤 이상은 팔아야 되고요. 팔아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는 네. 것과 또 그러니까 지난해에 처음으로 못난이 배추를 수거해서 네. 그걸로 김치를 이번에 담아서 더 싸게 팔아서 중국 김치하고 붙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알배추를 그 중간쯤 되는 알배추를 팔았는데 그 200톤 이상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못난이 고추가 생겼고 못난이 그 다진 양념 뭐 부각 이런 것들 상품이 돼서 나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괴산군을 중심으로 한 이 농촌 지역에 고구마, 네. 고구마 순을 하나도 안 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구마 순을 잘라서 고구마 김치를 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여기에 농촌의 변화가 있지만 역시 이제 농촌을 갖고 있다는 게 충북의 큰 자랑이고요. 그 농촌이 잘 살아야만이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AI 과학 영농
원년이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거는 19개 정도의 그 스마트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각 지역마다 작고 큰 스마트팜이 만들어지면서 그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그 농업에서 만들어진 것이 직거래로 팔려가고 인터넷 쇼핑몰로 팔려나가는 6가지 농업과는 다른 형태의 과학영농, AI 영농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7월 15일 우리 집을 나간 우리 도민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더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도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새해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것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충청북도라는 원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은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